홍원식 증인 지금 남양스럽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온라인에 제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왔다 예, 갔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남양스럽다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남양유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했고요. 그리고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남양유업 광고팀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에는 제 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물류 간제팀에 근무했고요.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 회장의 녹취록에서 보면 업무를 빡세게 시켜라, 못 견디게 해라,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로 의해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 직원들한테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고요. 저 역시 실시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 최근 남양유업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발령 그리고 여기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아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원식 증인 지금 남양스럽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온라인에 제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왔다 예, 갔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남양스럽다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남양유업 반대로만 하면은 회사 잘 된다고 할 정도로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사회 인식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에요. 아니, 저 네. 의원님한테 제가 이렇게 아니, 나와서 의원님 네, 말씀드린 것도 죄송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제가 이 사건에 우리 당사자를 모시고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사용 이후 부당한 처우 사례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남양유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사 시기와 또 처음으로 맡으신 업무가 무엇인지 또 지금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2년도에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했고요. 그리고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남양유업 광고팀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에는 제 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물류 간제팀에 근무했고요. 그 후에 고양물류 그리고 천안공장 현재는 고양물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차례 지금 보직 변동이 있으셨던 건데요. 그러니까 인사 발령에 따른 사전 협의나 또 의견 청취 이런 게 없었나요? 전혀 없었고요. 인사 발령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상례화되었습니다. 아, 네. 그 육아휴직 사용 후에는 어떤 임무를 맡으셨어요? 또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복직 전날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일주일간 인사팀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 계속 저와 관련 없는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제가 거부하자 우선 광고팀으로 발령을 내긴 했지만 광고팀 업무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광고팀에서 자리 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진 거에 의하면 홍 회장의 녹취록에서 보면 저에 대해서 업무를 빡세게 시켜라, 못 견디게 해라,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로 의해서 인사팀에서 저에게 광고팀이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게 2015년 12월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신청할 당시에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혹시 또 다른 그 노동자들은 어떤지 조금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 직원들한테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고요. 저 역시 처음에는 9월경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3개월 뒤로 미뤄졌고 그리고 제가 전자결제를 모두 그걸 받았는데 구태여 다시 수기결제를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이미 육아휴직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수기로 네, 다시 쓰겠다는 거 전자결제를 아닙니까? 맡았는데 다시 나와서 네. 수기결제를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아휴직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수기로 쓰게 했고 이게 사실은 납득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이제 복직 후에 행정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수기 결제를 명목으로 저희 육아휴직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제가 그 육아휴직 전에 보직 해임됐다는 어떤 증거를 만들어서 제가 육아휴직 전에 보직 해임됐다라는 걸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께서는 육아휴직 사용 후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것에 대해서 2017년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의 부당이사 발령으로 구제 신청했죠. 네. 근데 그때 기각이 되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되셨고요. 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점이 또 아쉬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로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저에게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출한 그 검증되지 않는 자료들은 다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직원은 저한테 이런 소송은 무의미하다, 포기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장관님, 그 피해자 사건의 쟁점은 육아휴직 후에 그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판정서를 살펴보니까 통상의 부당해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생활상의 불이익과 또 경영상의 필요를 단순 비고 형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남녀 고용평등법을 적용하여 판단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구체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텐데 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사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사측은 광고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했고 또 경력과 맞지 않은 업무 분장을 하는 등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아닐까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15년 그 육아휴직 사용 후에 광고 팀원으로 인사 발령 받은 것과 관련돼서는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인사 발령으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1심에서는 부당 인사 발령, 2심에서는 정당 인사 발령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저희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계기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의 노동자가 육아휴직 사용과 복귀 후 업무에 제약은 없는지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거죠? 네, 여태까지 그 또- 별도로 사건을 제기를 하지 않으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이 남양 여건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조만간에 네, 수시 감독을 알겠습니다.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녹취록에서 피해자의 온갖 악담을 가하라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그 비열한 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로감독 직무 규정에도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장관님 특별 근로감독 실시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특별 근로 감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모성보호 관련 사항 포함해서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전반 수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조사해서